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저의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900만 명이 모여 사는 거대 도시에서 20만 명이 넘는 백만장자가 살고 있고 전 유럽에서 가장 많은 개인 제트기가 오가는 곳입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죠.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의 주민 중 4명 중 1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때 세계 제국의 심장부였던 곳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런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처럼 보이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노숙자 수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만 해도 월세 중간값이 약 1,500파운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로 세를 얻으려면 2,700파운드 이상을 내야 해요. 단 8년 만에 무려 78% 증가한 금액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시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부동산 위기 한가운데서 런던 중심부 부동산 거래의 거의 47%가 해외 구매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런던은 언제나 꿈의 도시였습니다. 수도는 수익성 좋은 직업과 기회,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약속했어요. 과거에는 이런 약속이 수백만 명을 수도로 끌어들였죠. 문제는 이제 도시가 제공하는 혜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고, 겨우 구한 일자리도 과거만큼 높은 급여를 주지 않아요. 매우 부유한 인구가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겉모습보다 훨씬 나쁩니다. 주거비를 제외하고 나면 런던 시민들의 소비 능력은 영국 내에서 하위 5% 안에 들어가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임금은 2008년 이후로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벌지만 더 많이 쓰는 구조죠. 절박한 시기는 절박한 조치를 낳습니다. 작년에 숙년에 수도에서 좀도둑질이 35.5% 급증했어요. 모든 유형의 범죄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런던 전역의 상점에서 이런 광경을 보는 것이 이제는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상품인 고기와 청소용품까지 도난 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박스에 잠겨 있어요. 런던이 완전히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평균적으로 런던 시민은 소득의 48%를 주거비로 지출합니다. 영국의 다른 지역보다 50%더 많은 비율이에요. 실제로 런던 주민 4명 중 1명은 내년에 도시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나빠진 걸까요? 흥미롭게도 런던의 현재 주택 문제는 거의 100년 전에 내려진 겉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결정에서 비롯됐습니다. 1930년대 런던의 평균 주택 가격은 500파운드였습니다. 평균 소득의 3배 정도였죠. 그때는 주택 위기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충분한 집이 지어지고 있었지만 도시가 시골 지역으로 멈출 수 없이 확장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런던의 성장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어요.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시골을 보호하고 공기질을 보존하며 도시가 농촌 토지를 잠식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었죠. 도시 주변에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그린벨트였어요. 지방 당국은 수도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 건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표는 자연을 보존하고 도시 생활을 숨 쉴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효과는 있었습니다. 넓은 시골 지역이 오늘날에도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요. 수도에서 주택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도 말이죠. 문제는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그레이터 런던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국토가 보호받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연간 5만 2천 가구가 필요한 곳에서 런던은 겨우 3만 채만 건설해 왔어요. 110만 채가 현재 필요합니다. 런던을 유럽의 1인당 평균 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말이죠. 계획 제한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1960년대로 돌아가 보면 단순히 가족주택만 저렴했던 게 아니었어요. 도시에는 정부가 소유한 사회주택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영국의 주택 3채 중 1채가 공공소유였어요. 세계대전 이후 주택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였죠. 이것은 주택 가격을 낮게 유지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많았고 민간 시장에서 구매하려는 가족이 적었으니까요. 즉, 집을 위한 경쟁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80년대에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마가렛 대처가 당선됐을 때였죠. 1980년 주택법은 이제는 유명한 구매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의회 임차인들에게 자신의 집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여러 면에서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런던의 주택 소유율이 1980년 55%에서 2003년 67%로 급증했어요. 도시에서 31만 6천 채 이상의 집이 팔렸습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이것은 인생을 바꾸는 기회였죠. 다만 함정이 있었습니다. 시의회는 판매 수익금을 더 많은 주택 건설에 재투자할 수 없었어요. 그 뒤를 이어 수십 년간 영국 공공주택 재고가 쇠퇴했습니다. 기록적인 33만 가구가 오늘날 런던의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 있고 80명이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어요. 안전망은 팔려나갔지만 대체되지 않았고 이 정책의 장기적 효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런던의 주택은 2005년 평균 급여의 8배였어요. 오늘날 그 수치는 14배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영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민입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에 걸쳐서요. 문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이에요. 특히 영국의 서로 다른 언론들이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명백히 지속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실제로는 수도에 거의 10만 채의 빈 주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가 급증하는 동안 모두 비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하면 믿기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주택 시장이 거의 모든 다른 상품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는 집이 살기 위해 구매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부유층을 위한 안전한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런던의 주택 가격 상승은 이 도시를 세계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가장 매력적인 장소 중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 사실 때문에 런던 중심부의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48% 증가했고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런던에 살 생각이 없어요. 2023년에만 런던 중심부 부동산 판매의 무려 47%가 해외 구매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는 약간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옵니다. 다만 런던에 실제로 살려고 하는 현지인들에게는 재앙이죠. 연구에 따르면 해외 투자가 없었다면 평균 가격이 21만 5천 파운드에서 17짓 4천 파운드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19%의 차이예요. 런던 시민들은 이 투자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불행히도 최고 입찰자에게 팔린 것은 도시의 주택 시장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많은 측면도 비슷한 운명에 직면하고 있어요. 1989년 런던의 물 공급을 민영화한 정책 실험은 현재 큰 실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공 유틸리티 회사를 민영화하는 것은 종종 서비스 품질과 장기 투자보다 단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물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템스 워터는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1989년 민간 기업에 넘어갔어요. 불행히도 도시의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2022년부터 템스 워터는 하수 유출을 줄이기 위한 100개의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폭우가 내린 후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죠. 동시에 1990년부터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70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이익보다는 부채로 회사 성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 것입니다. 그 부채는 현재 18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회사 가치 자체의 약 82%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템스 워터는 이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재앙적입니다. 런던의 수도 요금이 올해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1980년대 물이 민영화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런던 시민들은 방금 주주들에게 20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한 실패한 회사를 구제하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공평하게 말하자면 민영화만 모든 것을 더 비싸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가는 불과 4년 만에 37% 상승했습니다. 연료, 주거비, 그리고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연료와 주택을 계산하지 않아도 일상 상품의 가격은 26% 상승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에너지 요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팬데믹 이전에는 평균 가구가 1년에 약 1,000파운드를 지불했습니다. 현재는 1,700파운드예요. 게다가 런던은 나머지 지역보다 오래된 주택 재고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 상승이 없어도 도시의 평균 에너지 요금은 일반적으로 영국의 나머지 지역보다 22-32% 더 높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더 비싸지면서 정부는 필연적으로 더 많이 지출해야 해요. 2008년 이후 투자 부족으로 보수당의 긴축 프로그램이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한계점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보면 공공서비스 부채가 2008년 5천억 운드에서 올해 2.8조 파운드로 증가했어요. 영국의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이는 NHS가 그 어느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8년 이후 연간 1,000억 달러가 더 들어가고 있어요. NHS만 문제가 아닙니다. 런던 시의회는 170억 파운드의 도로 유지보수 적체를 안고 있고 학생 6명 중 1명은 주요 작업이 필요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돈은 어딘가에서 나와야 합니다. 의회세는 1990년대 이후 일부 런던 자치구에서 거의 3배로 증가했어요. 영국 전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세금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GDP의 34%죠. 정치적으로 소득세를 인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각 세금 구간의 기준점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높은 세율로 밀려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는 더 높은 임금으로 더 많은 것을 살 수 없는데 말이죠. 런던 시민들은 전국의 다른 사람들보다 32-42%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 높은 임금조차도 주택 문제에 삼켜져 버려요. 그래서 런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영국의 나머지 지역보다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생활 수준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사람들이 절망적이 되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생활비가 10% 증가하면 범죄율이 8% 증가한다고 합니다. 런던 시민들은 이 효과를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도시의 전반적인 범죄율이 작년에만 27% 증가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보면 더 나빠요. 좀도둑질은 37% 증가했습니다. 가장 흔한 범죄는 폭력 및 성범죄예요. 그래서 오늘날 런던에 산다는 것은 단지 비싼 집을 떠나는 것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런던 시민들의 52%가 시 경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어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범죄만이 아닙니다. 런던에서의 생활이 충분히 비싼데 단순히 돌아다니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어요. 2019년 이후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그레이터 런던으로 운전하는 날마다 12.5억 파운드를 지불해야 합니다. 초저 배출 구역 계획 때문이죠. 도심에서는 하루에 15파운드의 혼잡 통행료가 있어요. 물론 이에 대한 완벽하게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 및 공중 보건 혜택이 엄청나고 런던 중심부의 이산화질소 오염이 56% 감소했으니까요. 다만 이것은 출근길 운전만으로 한 달에 500파운드 이상이 드는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이 비용은 새 차를 살 여유가 없거나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노동자 계층 런던 시민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주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실질 임금은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하락했고 영국의 생산성이 금융위기 이후 부진해서 임금이 다른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된 평균 런던 시민은 오늘날 2008년보다 약 5% 적게 벌고 있어요. 다른 OECD 국가들은 소득이 약 9% 증가했는데 말이죠. 임금이 2008년 이전 수준으로 계속 상승했다면 런던 시민들은 연간 11,000파운드를 더 벌고 있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제 영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인 6%를 기록하고 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거의 5명 중 1명이 일을 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누가 런던에서 살 여유가 있을까요? 중산층 런던 시민들이 점점 더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물 여유가 없고 그린벨트 너머의 통근 도시로 강제로 이주하고 있어요. 이것이 런던이 현재 영국에서 평균 통근 시간이 가장 긴 이유 중 하나입니다. 81분이에요. 사람들은 지원 네트워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 고립감을 느낍니다. 런던 시민들의 절반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할 정도죠. 이 모든 재정적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미래에 대해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런던에 사는 모든 사람의 약 3분의 1이 지금이 저축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예요. 이것은 레스토랑, 여가, 엔터테인먼트에 쓰는 돈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중교통 자체가 있어요. 치솟는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세계 도시들보다 약 1.5배에서 2배 더 비싸요. 기차의 단 42%만 에어컨이 있고 여름 기온은 지하철에서 정기적으로 섭씨 30도를 초과합니다. 공기질은 더욱 나쁘고 금속 바퀴의 마찰로 인한 2.5 오염 수준은 거리 수준보다 15배나 높을 수 있어요. 지하철을 도시에서 가장 오염된 환경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지하철 객차는 1972년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았어요. 불행히도 영국의 많은 공공 서비스, 특히 수도에서 유사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투자가 부족했고 이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해머스미스 다리는 주요 강 횡단 시설인데 안전 우려로 2019년부터 폐쇄됐어요. 수리 비용이 2억 5천만 파운드로 치솟으면서 2035년까지 재개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500개의 다리 중 200개가 현재 상태가 나쁘거나 매우 나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 규모의 도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에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런던 시민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일상입니다. 결론은 런던이 부자들을 위한 도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한 단어로 나옵니다. 공급이에요.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정부는 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가능하게 그곳에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 중 일부는 그린벨트 개혁에서 나올 수 있어요. 만약 단 1%만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14만 채의 새 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보호하도록 설계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희생하지 않고서요. 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런던에는 브라운필드 부지가 많아요. 비어 있고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산업 부지들이죠. 완전히 개발한다면 40만 가구를 제공할 수 있어요. 녹지 공간을 잠식하지 않고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정부가 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늘려서 살지 않으면서 집을 사기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건설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구매하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택 재고를 확대하기 위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예리하고 절박한 문제 중 하나는 해외 투자입니다. 런던의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자본의 자석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드레일이 없으면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정부는 빈 주택에 대한 누진세나 비거주자가 구매하는 고가 부동산에 대한 더 높은 세금 같은 목표 정책으로 개입할 수 있어요. 일부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런던 시장은 이미 피카딜리 라인에 설치될 에어컨을 발표했어요. 도시는 요금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더 멀리 사는 통근자들을 위한 더 빠른 연결도 필요해요. 매일 시간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죠. 현재 전망은 암울하지만 확실히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런던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도시 중 하나예요. 매년 영국 경제에 5천억 파운드를 기여합니다. 다만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효율적인 인프라,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비 없이는 장기적인 경쟁력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지금까지의 정책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런던의 주택 위기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가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개입하여 안정화시킬 것인지 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